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3일 오후 3시 13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IQ를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쭉 종합해 가지고 세계 국가별 평균 IQ 랭킹을 내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는데요.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1등 싱가포르 국민평균 IQ 108, 2등 홍콩 107, 3등 대만 106, 4등 대한민국 106, 5등 일본 106, 6등 중국 104, 7등 스위스 102, 8등 네덜란드 101, 9등 핀란드 101, 10등 캐나다 101 이렇습니다. 자, 이 10개 나라에서 1, 2, 3, 4, 5, 6등을 차지하는 나라 6개 나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자 유교 문화권입니다. 한자 유교 문화권입니다. 왜 한자 유교 문화권 나라가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올까요? 유대인들보다도 그 머리 좋다는 독일 사람들보다도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자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유교는 배움을 제일 강조하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유교를 종교로 분류하기는 좀 유일신이 없으니까요. 조상신은 있지만은. 그래서 유교는 막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배움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배우려면은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고를 해야 됩니다. 사고는 언어로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언어가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그 문자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신비합니다. 글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수백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하나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의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는 한자일 것입니다. 그 한자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배우니까 자연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면은 뇌의 여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자를 읽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와 한글을 읽었을 때 활성화되는 세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면은 뇌가 활성화된다. 그만큼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배우면은 어휘력이 풍부해져 가지고 교양인이 되고, 따라서 평균 수명, 평균 소득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입니다.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한다고 합니다. 어휘력, 문해력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새 정치인들의 말과 글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한 30년 동안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 쓰다가 보니까 이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는 바람에 그런 한국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수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과 글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장동혁과 한동훈의 어휘력 차이는 큽니다. 한 사람은, 장동혁은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국 재선거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은
과실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소홀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를 부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씨는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사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이거는 부실 선거 관리입니다. 그걸 부정 선거라고 곡해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 재선거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부실을 부정이라고 하니까 2,7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했는데 선거가 끝났는데 그거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게 언어를 잘못 쓰면은 일어나는 참사입니다. 문해력 문제가 단순히 어떤 문장 문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큰 사고를 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실 선거를 부정 선거로 잘못 해석하여 상황을 전국 재선거라는 아주 범죄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2,700만 명의 투표자가 투표를 한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선거 새로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참정권 부정하는 건데 또 이걸 참정권 수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니까 참정권 부정하는 행위를 참정권 수호라고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과 부정을 혼동하는 야당 대표의 문해력 때문에 분열과 반목 등 국가적 낭비가 너무나 큽니다. 장동혁 씨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수사도 재판도 받은 적이 없는 한동훈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사로 명예를 훼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권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범죄자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고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죄 추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장동혁 같은 법률가는 변호사라면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제명감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장동혁만 그런 게 아니라 장동혁 측근과 맹목 추종자들의 말과 글은 무지하고 무법하고 무례합니다. 이들은 정상적 한국어가 안 되는 이들입니다. 이게 바로 문해력의 문제인데, 문해력을 회복시키려면 한자를 다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해요. 이거는 한글 우상숭배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면서 한자로 보충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막 신경질을 냅니다. 이것도 문해력 부족한 교양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죠. 그런데 장동혁 측근과 맹목 추종자들의 말과 글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들에 대해서 문해력 조사라든지 IQ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별도로 하더라도 이 동물 세계에서는 IQ가 가장 높은 것은 고래를 잡아먹는 범고래입니다. 킬러웨일이라고 그래요. 이 킬러웨일은 바다에서 가장 무섭다는 백상아리, 백상어를 간단하게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인간을 공격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킬러웨일을 이 관광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저 미국 샌디에고 뭐 시월드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조련사를 물어 죽인 게 아니라 조련사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질식사시킨 예는 한두 건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킬러웨일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킬러웨일이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존하려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는 피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웨일은 바다에서 인간을 만나면은 비록 킬러 웨일보다 몸은 작지만은 저 사람이 무서운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로 이야기를 돌리면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막강한 줄 알고 자신의 힘을 과신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즉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헌정 질서를 공격했다가 반격을 받아가지고 자멸했습니다. 이 장동혁 씨는 그런 과대망상 윤석열을 추종하다가 요사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할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장동혁을 강아지에 비교했다고 또 욕하고 나설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문해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의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인간 존재에 끼치는 전면적 영향력에 좀 소홀히 해가지고 그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편의적으로 한자를 배제함으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교양의 바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는 인문적 교양의 바탕이 됩니다. 그게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다 입니다. 한글만 쓰면은 한국어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 사전을 펴놓고 보면은 70%는 한자로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글로 쓰니까 암호가 되어버렸어요. 암호. 그걸 우리가 여러 번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글로 상온이라고 써놓으면은 그게 윗상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높은 온도다, 고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그 상자는 일상상자입니다. 일상적인 온도, 즉 대기의 온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에어컨 틀지 않고 바깥에 나갔을 때 느끼는 그걸 상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고온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라고 했는데 그걸 고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더운데 보관했다가 상하게 하는 수가 있고 그걸 상한 유제품을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되면은 큰 사고를 치게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게 한국 보수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에서 요사이 학생들이 문해력이 엉망이라고 개탄을 하는데 대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 대책은 간단합니다. 한자를 배우면 돼요. 한자를 배우면은 한국어의 70%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아집니다. 그 말은 또 안 해요. 그 말을 왜 안 하느냐. 그 말은 한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완전히 한글을 우상숭배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현 문자 한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 한자의 도움을 받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표음 문자와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를 같이 쓸 수 있는 언어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정도인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축복받은 언어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한국어가 언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암호나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나 소리가 되어버려요. 어떤 길을 가다가 저기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성반점이라고 했습니다. 아성반점. 한자로 쓰면 알겠는데 한글로 아성이라고 해놓으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건 언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건 그냥 소리란 뜻입니다. 또는 암호란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사에서 어느 생활을 할 때 암호 쓰고 소리만 냈다 지르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느 생활을 하다가는 미개인이 되어버립니다. 어휘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치매화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미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은 이 말은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은 한자를 포기한 한국인의 정신은 빚에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에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정신면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경제력, 그 혜택도 한국어가 망가지면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다. 왜냐? 그 경제를 이끌고 경제를 이용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정신의 핵심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때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를 배우면 출세한다. 한자를 안 배우면 출세 못한다. 출세가 뭡니까? 자신도 입신양명하고 처자식, 부모, 이웃 먹여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게 출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자를 제대로 배워야 사람 부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